이제 지금 이 현대사를 이 좌익 북한 조선 노동당의 눈으로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버린 이 문재인과 민주당 이 좌파들, 이 천인공노할 죄악, 그것이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제주 4.3 사건에 대한 역사 왜곡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꼭 이 역사 왜곡 4.3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 제주 4.3 사건 진상도민위원회 우리 이승학 위원장님 오랫동안 이렇게 말씀도 없이 기다리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의 당시에 이 4.3 조직, 이 무슨 이 빨치산 조직을 한 내용을 좀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좀 전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 4.3 진실규명도민연대 사무총장 이승학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유격대와 마을자위대 편성과 체제입니다. 남로당 제주도당의 병력은 한라산에 들어가 군경과 전투를 하는 제1선 부대로서 인민해방군이라고 불리는 인민유격대와 불악에 잔류하여 활동을 하는 마을자위대로 구분되었습니다. 인민유격대는 도당에서 직접 관장하는 정규부대로서 소총등으로 무장하고 있어 군경 투벌대와 전투를 벌이는 등 남로당 전투력이 핵심입니다. 마을자위대는 각 읍면과 마을을 지키는 부대로서 각 읍면과 마을마다 편성하였고 총기료가 부족하였으므로 철창이나 축창 등으로 무장하였습니다. 인민유격대는 처음에는 각 읍면별로 편성하였는데 1948년 4월 15일이 남로당 제주도당 대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도당에서 통합하여 군사부에서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3개 연대 체제였으나 그 뒤에는 당이 4개 지구당 체제로 전환되면서 4개 지대로 전환하는 등 현실에 맞게끔 편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군사부는 3월 25일경에 신설되고 4월 15일이 도당대회에서 정식적으로 승인되었는데 전복과 작전과 병기과 통신과 의무과 경리과 등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군사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군사위원회는 위원장, 총사령관, 부사령관, 참모로 구성하였는데 위원장은 군책이 겸임하였습니다. 총사령관도 통상 군책이 겸임하였습니다. 따라서 4.3 사건이 주동자인 김달삼은 제주도 구국투쟁위원회 상임위원, 군사부장, 군사위원회 위원장, 인민유격대 총사령관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민유격대의 훈련 부장 및 보급 등을 살펴보면 미국이 토로신문 결과 얻은 정보에 의하면 유격대의 훈련은 굉장히 엄격했다고 합니다. 미 군정보고서는 지휘관의 인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막사 앞에 2열 종대로 집합하는 하루 3차례의 점호가 있으며 오전 점호 뒤에는 1시간 동안 달리는 등 엄격한 체력 훈련이 계획되고 밝혔습니다. 다음 보고서에는 부대 입구에 초소를 서며 100야드 떨어진 곳에는 2개의 검문 초소가 있었고 한 건물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 들어온 사람들과 엄격하게 격리되며 막사 부근을 떠나지 말도록 명령받고 인접 건물에 있는 사람과의 개인 접촉도 엄금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습격을 나갈 때만 여러 건물이 인원들이 집합해 전모를 받고 무기와 실탄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인민유격대의 정치학습은 정치지도원이 담당하는데 지도원은 끊임없이 남로당의 목적을 교육하며 특히 습격에 앞서 어떤 마을이 모든 인민은 가치가 없어 죽어 마땅하고 조선인민공화국의 반역자라고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군이나 경찰에 붙잡혔을 때는 부대의 위치나 인원을 누설하지 말고 오도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의 요령을 가르쳤고 보안을 이유로
간부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단순히 지휘관동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유격대의 무기와 탄약은 구구식 등 일제히 소총이 주류를 이뤘으나 애만총이나 칼빈총 등 미제총도 있었으며 실타는 습격이 계획되었을 때만 20발에서 50발까지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습격이 끝난 뒤에는 사용하지 않은 실타는 반납하였고 유격대의 보급은 몇몇 마을에 있는 남로당 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남로당은 사전 계획에 따라 인력 충원, 식량, 의류, 자금, 정보 등에 관하여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마을자배대는 1948년 2월경에 추자도를 포함하여 14개 명과 마을 단위로 제주도 전역에 조직되었는데 병력 규모는 총 200명이었고 편성은 유격대와 마찬가지로 3명을 1개 분대를, 3개 분대를 1개 소대를, 2개 소대를 1개 중대를, 2개 중대로 1개 대대로 편성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각 마을마다 형편에 따라 소규모의 자위대가 편성되었고 철창이나 축창 또는 곤봉동으로 무장되었습니다. 마을 자위대는 표면상으로는 마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직되었으나 사실은 무장 상태가 허약하여 마을 보호 능력이 미약하므로 어떤 위협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유격대가 마을을 습격 시에 이에 합류하여 공격에 가담하거나 유격대의 보급품을 조달하고 반동으로 낙인 찍힌 우익 인사를 납치, 테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지역이 유격대와 남로당 마을 조직 사이에 매우 긴밀한 연락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위대의 임무는 유격대의 인력을 보충하고 필요시 유격대의 공격 활동에 협력하여 개인 테러를 감행하고 마을과 유격대 사이 연락 임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유격대의 보급 기능까지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자위대는 이 밖에도 세포 및 관련 조직과 연관이 있는데 자위대의는 명목상 독립되어 남로당이 정책을 지지하는 전평, 민해청, 여성동맹, 농민위원회와 도와, 직장단위 세포 등 외곽단체의 조직원이 됨으로써 이중회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인민유격대의 편성은 4.3 사건 초창기인 김달삼 인민유격대 사령관이었던 시기 3개 편성만을 살펴보면 4.3 사건 당시 유격대는 제주, 조천, 애월, 한림, 대정, 중문, 남원, 표선 등 8개면의 소대 또는 중대 규모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유격대는 3명으로 1개 분대를, 3개 분대를 1개 소대를, 그리고 2개 소대를 1개 중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유격대 및 자위대로 편성된 320명으로 제주 4.3 사건을 일으키려고 계획하였는데 4월 3일 당일에 종원된 유격대 및 자위대는 계획보다 많은 400여 명이었습니다. 동원된 인원이 계획 인원보다 많았다는 것은 초창기에 인적 자원이 풍부하여 남로당이 많은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민유격대는 4.3 투쟁 직후에 1차 조직을 정비하였는데 그 내용은 4.3 사건 발발 시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50 선거를 전후하여 정비한 유격대의 편성은 초기 편성을 크게 변화시켰는데 변화의 핵심 내용은 도사령부의 연락 위주의 20명으로 편성된 특경대를 해체하고 같은 20명으로 편성된 특무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특무부는 경찰과 반동, 경찰, 서총, 군 등이 동정과 자위대 피단을 감시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면에 조직된 유격대를 도에서 통합하여 도사령부 직속으로 연대 단위로 편성함으로써 사령부에서 계획하는 대규모 작전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유격대 편성 요령은 3명이 1개 분대, 3개 분대가 1개 소대, 2개 소대가 1개 중대, 2개 중대가 1개 대대, 2개 대대가 1개 연대로 있었습니다. 병력은 1연대, 2연대, 3연대 등 3개 연대와 특무부 20명을 합하여 37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한 결과 강면에는 면 자위대만 남게 되었고 마을에는 그대로 마을 자위대가 유지되었습니다.
지대명은 30지대, 31지대, 43지대, 50지대 등이었고 각 지대에는 30명이 유격대와 면 단위로 면이나 불악에 상주하면서 정보 수집, 개인 테러, 군활동 호응, 고급 원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12명에서 44명까지 구성된 특무대를 편성하고 통신요원을 7명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사령부 및 각 지대의 최고 지도부를 사령관, 정치부원, 작전참모 등 3명으로 구성함으로써 최고 지도부의 정치부원을 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지대별로 30명씩 편성된 유격대는 10명이 1개 소대로서 3개 소대씩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제주 4.3 사건을 들어보면은 철저한 이 반란군 조직인데 문재인 자가 내려가서 이런 반란군 조직을 진압한 국군에 대해서 국가 폭력이라고 했으니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승학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